네, 안녕하세요. 스와트명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제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MEU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매장 방문 가능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후 중간에 그 택배 발송 업무 때문에 제가 40km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미 단편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업무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공백이 뜹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외근이라서 방문하시면 안 되거든요. 없어요, 아무도. 저희 직원은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일날 매장 방문 구매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4시에서 6시만 가능합니다. 그 시간을 미리 좀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다 가능하고요. 점심시간 1시에서 2시만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토요일 날은 택배 발송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장을 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그 시간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주시면 인터넷 주문 받아서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핸드폰 번호가 떠 있는데 그 영업시간 외에는 받질 않습니다. 전원을 꺼놓기 때문에 문자 주셔도 답변 안 돼요. 카톡 보내도 답변 안 되고요. 그래서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과 고가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 않으면 계속 까먹고 계속 그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먼데 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위사의 MEU라는 제품입니다. 물론 뭐 위사 제품답게 당연히 대만산 제품답게 풀메탈이고요. 물론 이 풀메탈 제품이라는 거에 이 메탈의 뜻이 우리가 마루이 거에 장착하는 그런 메탈 슬라이드라든가 메탈 프레임 세트 이런 거에 준하는 그런 메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제품은 맞고요. 다만 그 가격에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냥 메탈 즐길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느낌을 구매하셔야 되고, 이거 메탈이니까 기대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품의 장고장률이 상대적으로 뭐 대만산 제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퀄리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지점이 항상 있을 수 있고요. 뭐 가끔 보면 뭐랄까 지탄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호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뭐 싸고 좋은 거는 없거든요.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 해서 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적당선 가격에서 적당선의 성능이라는 게 있어요. 박스는 위답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냥 똥박스 땡. 네, 이거예요. MEU 에어소프트 건 땡. 끝. 위코 리트드 메이드 인 타이완 끝. 뒷면 없어, 측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끝. 안에 포장 상태는 더욱이 더 가관입니다. 근데 용서가 돼요. 그냥 풀메탈의 이 가격이니까. 자, 이거 끝. 네, 비닐 포장도 없어요. 그 흔한 비닐 포장도 없고요. 근데 놀라운 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웃겨요. 제가 뭐 그렇게 대만산 제품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색상, 이 탄색으로 뽑아낸 FD로 뽑아낸 이 색상이 너무 이뻐요. 너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랐고, 그 기본 포함된 게 이겁니다. 총 본체 탄창 하나 끝. 네, 이게 끝. 되게 단순하죠. 자, 이 뮤라는 총이 뭔지 모르면 사실 구매에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구매 의욕이 생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총이 뭔지 모르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면 콜트,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친구분이 이 뮤를 갖고 있을 때, 야, 이거 뮤야. 그러면, 에이, 무식한 놈아, 이거 콜트지. 이거 1911이지.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습니다. 1911이야, 뮤나 사실은 역사가 같아요. 어찌 보면 1911을 커스텀해서 계속 만들어낸 게 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싸우진 마시고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MEU라는 뮤라는 제품이 정확한 정식 제식 명칭이고요. 조상은 1911이죠. 네, 같은 조상이죠. 이 뮤 같은 경우는 우선 제품화 시킨 것이 마루이도 있고요. 위도 있고 뭐 아미? 아미나 하여튼 되게 많아요. KJ에서도 아마 제품화 시켰을 거고. 각각 제품마다 특징은 다 다릅니다. 이 뮤라는 총이 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
공식적인 제식 명칭은 M45입니다. 그래서 M45A1까지 보통 개량이 됐는데요. M45고 이름이 MEU입니다. MEU, SOC,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콜트처럼 45구경이죠. 실총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작전을 들어갔을 때 해병대에서 이게 지금 미 해병대에서 쓰는데 작전 들어갔을 때 이 베레타가 M9이죠. 얘가 9mm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력이 약해요. 그럼 전쟁에서 위력이 약하다는 건 상대방이 맞고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맞고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일어나서 나를 쏜다면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병대 쪽에서는 이 M9의 9mm보다는 그래도 459경이 제압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땡길 수밖에 없죠, 구미가.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45구경을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나온 건데요,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 실총의 무게가 1.1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탄창이 들어갔을 때 1.36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서 재현한 제품은 도대체 무게가 얼마인가 확인해 보면 총 본체 무게가 806g입니다. 806g이고 탄창을 같이 놨을 때 2가 나오니까 안 되고 806g에 탄창만 따로 놓으면 200g. 그러니까 1kg 정도 나옵니다. 1kg 조금 넘네요. 806, 204니까 1.1kg. 그러면 딱 그 실총에서 탄창에 탄을 안 채웠을 때 무게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현 잘했네요. 근데 탄창에 탄이 들어가면 그때 무게는 1.3kg가 되기 때문에 36kg 정확하게는. 그래서 아직도 한 260g 정도 모자르죠. 그래도 어찌 보면 묵직함은 잘 재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이 실총 MEU의 실제 유효 사거리는 50m입니다. 뭐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실총 권총이니까 100m 정도는 거뜬하지 않겠어. 근데 사실 실제로는 50m 정도입니다. 이것도 숙련된 사람이 쐈을 때 유효 사거리가 50m고요. 그거 아니면 또 못 맞춘다는 얘기죠. 초속이 244m/s인데 이거 뭐야? 244m/s. 야, 웃긴다. 야, 우리 전동건도 90m/s인데 244m/s 얼마 안 되네. 뭐 해봐야 2배, 3배, 2.5배 정도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거는 0.2g 비비탄으로 90m/s잖아요. 얘는 45구경 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게 차이가. 날리는 그 탄의 무게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44m/s라고 이걸로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에너지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 줄 단위로 비교를 해야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원래 실총의 장탄수는 8+1입니다. 그러니까 8발이 탄창에 들어가고요. 실총에서는 8발이 들어가고 1발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이제 윌슨 컴뱃 탄창을 썼을 때 밑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탄창을 썼을 때 얘기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탄창일 땐 또 줄어들죠. 45구경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포스리콘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미 해병 원정 부대, 그게 이제 MEU거든요. 그러니까 이 MEU라는 이름이 미 해병 원정 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마린 익스페디셔너리 유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 해병대 유닛이고 거기서 MEU를 빼면 이게 뮤죠. 지금 현재는 이제 글락 19로 주로 대체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실총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이 아니라 실총 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고증대로 각인을 다 한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총 자체도 전기형, 전기형, 중기형, 후기형이 또 다른데요. 이렇게 구분을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데 이 제품들을 커스텀한 거예요. 초기부터 1911을 커스텀해서 자꾸 만든 거예요. 그냥 기본 그 창고에 있었던 1911 꺼내가지고 자꾸 커스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만든 회사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리어 사이트는 노박 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는 어디 거, 하프 프레임은 어디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다 보니까 해머는 어디 거 이러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실총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우리 걸로 에어소프트화 시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각 회사마다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노박, 리어 사이트를 재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각인 노박을 쓰고 싶은데 노박을 쓰려면 실총 노박사에다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루이 MEU가 바로 실총 노박사에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 각인을 새긴 겁니다. 그런데
마루이도 나머지 부속에 대한 각인은 또 라이센스 못 받았어요. 왜냐면 라이센스를 받을 때마다 저작권료를 낼 때마다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머의 각인 요만한 거 치자고 그만한 거 새기자고 비용을 엄청나게 낼 수가 없어서, 이걸 정상적으로 고증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그 각인만 하는데. 예, 각인 자체마다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니까 진짜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보면 대충 합니다. KJ 것도 마찬가지고, KJ 건 아예 각인이 없고요. 예, 슬라이드 자체. 위 것도 원래는 각인이 없는데 얘는 이제 보통 각인을 따로 하죠. 예, 그래서 따로 이제 각인한 거, 원래 나올 때는 각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병대 각인이라든가 US 마린, MEU, SOC 이렇게 써 있고요. 밑에는 그냥 원래 있던 각인이라 메이드 인 타이완, VTTI, AWSG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에는 프로페셔널 칼 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각인을 별도로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제 무각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초기형하고 중기형, 후기형, 그러니까 초기형하고 후기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서레이션이라는 건 슬라이드를 당길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빗살무늬 홈인데요. 이 홈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콜트에서 뒤에만 있죠. 근데 이 후기형으로 가면, 초기형이 아닌 후기형으로 가면, 초기형은 이게 없어요. 앞쪽에 서레이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게 이제 후기형이고요. 그 다음에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초기형 보면, 초기형에는 이렇게 콜트처럼 그런 사이트로 되어 있는데, 리어 사이트가 얘는 노박 사이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박 사이트고요. 위 거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박 사이트 로고가 없습니다. 예, 형태는 비슷하지만 로고가 없어요. 화이트 토트점은 뒤에 앞에 정상적으로 있고요. 그립 같은 경우도 원래 MEU의 대표적인 특징 그립이죠. 팽마이어 그립. 예, 요 그립. 그래서 요 그립이 정확하게 재현되어 있는데, 고무는 아니에요. 실총 거는 이게 고무거든요. 근데 고무로 재현한 건 아니고, 여기 해병대 메달 마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존의 그 위 것들 그러면 대부분 좀 블랙을 좀 보다 보면 이게 블랙 도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색감이 좀 이상한데, 얘는 색감은 괜찮아요. 하지만 도장의 방식은 결국은 똑같기 때문에 도장면이 약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재현도는 이 FD 색상이 괜찮아요. 전에 그 글락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탄색이나 FD 같은 경우에 이 색상 재현이 굉장히 블랙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도장이 좀 까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품을 받았을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거 도장이 왜 이렇게 까져 있죠? 여기는 뭐 긁힘이 있고 이런데, 아까 보셨죠? 포장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도장에서 뭐 예를 들면 깔끔한 거 보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제품마다 조금씩 다 긁힘이라든가 도장 벗겨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대부분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탄창도 외형이 굉장히 좀 사실 부실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 안에는 되게 단순하고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있니? 여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총 본체에 보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위에서 만든 스티커예요. 이거 떼내셔야 돼요. 바로 닫자마자 좀 떼내시는 게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잘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그 총 본체를 보기 전에 탄창을 좀 볼게요. 아까 탄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탄창인데요. 보면 탄창 표면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긁힘도 많고요. 도장이라기보다는 뭐 가공이 좀 덜 된 듯한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찍히고 막 부풀어 오른 듯한 이런 느낌. 다 있습니다. 탄창 뒷부분도 좀 지저분하고요. 전반적으로 앞쪽에 홈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한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탄창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게 잘 부러져요. 위 거는 이 재질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 콜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조가.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안 넣어봤기 때문에. 가스 주입구는 이쪽에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관하실 때는 마리 난프레임 가스로 채워서 보관하시면 되겠고, 탄창이 좀 부실하다는 거, 도장 상태도 그렇고, 들뜸도 있고요, 표면에. 총 본체를 보면, 총 본체에 아까 말씀드린 각인이 있고요. 서레이션 2개가 있고, 팽마이어 그립이 들어가 있고요. 팽마이어 그립에 각인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택이라고 되어 있구나. 위택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 각인은요. 해병대 메달 마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립 세이프티는 양쪽에 있습니다. 뮤답게. 물론 이게 해머가 제껴졌을 때만 작동이 되고요. 해머가 제껴지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 콜트는 싱글 액션이기 때문에 그냥 해머가 제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라고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어거지로 올리면 부러져요. 그 다음에 리어 사이트는 노박 사이트, 아까 보여드린 대로 노박 사이트고요. 앞에 프론트 사이트도 화이트 도트점 이렇게 있고요. 잘 돼 있죠?
총열은 검정 색깔입니다. 요거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선 트리거를 보면 트리거는 3홀 트리거고요. 네. 실물만큼 재현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냥 보는 거죠. 그거의 그 맛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해하는 방법은 우선 탄창을 빼고요. 슬라이드 여기 작은 홈이 있는데 작은 홈이 여기 뒤쪽 부분에 끝부분에 여기 맞닿아야 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콜트 분해하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보세요.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탄표 배추고 닫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잡은 다음에 반대쪽에 멈추가 있습니다. 근데 뮤는 여기에 튀어나오지 않아서 콜트하고 다르게 약간 빼기 힘든데 얘는 그냥 누를만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내시면 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마릴 콜트하고 다르게 여기 보면 은색깔로 되어 있어요. 좀 싸구려 듯한 그런 그 실린더 블럭으로 되어 있고요. 스프링 가이드는 별도로 여기 홈이 없습니다. 마릴 거는 여기 홈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울 수가 있는데 홈이 없어서 이렇게 뒤충 좀 꼬이는 듯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 하우징, 스프링 가이드 하우징하고 앞에 돌려서 빼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딩 노즐은 지금 보기에 일반적인 마릴 콜트하고 호환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릴 거 뮤에서는 이 로딩 노즐 사이즈, 즉 실린더 사이즈가 15mm로 커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13mm예요. 대충 봐도 눈으로 보기엔 13mm입니다. 15가 아니라. 그래서 실린더 사이즈는 마릴 거의 뮤보다는 작아서 기화력에 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좀 있을 거고, 실린더 블럭의 재질은 좀 약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재질은 좀 약하거든요. 사실 쉽게 휘고. 그 다음에 호법 조절인데, 호법 조절은 마리 콜트하고 비슷하게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챔버에 챔버 색깔이 이거 좀 이렇게 후지그하게 한테 어쩔 수 없죠. 이건 그렇게 되어 있고, 황동 이너 바렐로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릴 거하고 챔버 구조가 다른 게, 여기는 이런 플라스틱 부속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 부속이 여기에 나사로 고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를 풀어서 얘를 빼내야 됩니다. 마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이렇게 뒤틀어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마릴 거하고 챔버가 호환이 되진 않아요. 불편합니다. 그거는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 가이드는 메탈이고요, 당연히. 하부 프레임은 마릴 콜트처럼 여기까지 일체형은 아니고요. 여기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부속이. 부속이 별도로 되어 있고, 앞쪽은 뭐 이렇게 분리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구조상으로는 뭐 마릴 V10 메탈 세트에서도 그렇게 했죠. 리어스텍에서. 하부 쪽에 뭐 특별한 구조가 없습니다.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보는 구조. 콜트 탄창 멈치 뭐 동일한 구조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랜야드 고리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사용할 때 편하겠죠. 여기다 고리를 걸어 놓으면 분실이라든가 잊어버리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겠죠. 자, 재조립하는 방법은 아웃배를 먼저 넣고요. 아웃바렐을 먼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웃바렐 스페이서를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홈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홈을 맞춰주시고, 스프링 가이드 하우징을 넣어주시고요. 하우징 넣을 때 요거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원통형이라서 그냥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스프링 가이드 뒷부분을 고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밀어서 넣고, 이렇게 센터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게 다예요. 그래서 끼울 때 이렇게 마를 것처럼 위에서 끼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끼우면 이게 늘어져서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뒤집어서 끼우세요. 그래서 요 뒤홈과 앞홈을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오일은 여기하고 탄창 밸브 뒷부분에 뿌려주면 됩니다. 요 홈하고 건오일은. 가능하면 인터플론 오일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인터플론 핀 오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춰주고 밀어주시면 되고요. 역순으로 요 홈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잡아주신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작동시켜가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조립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 조립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아주 특별한 무슨 콜트로스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부속도 좀 약한 부속들이 좀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챔버 부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릴 거하고 호환성이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고, 제품은 이 정도면 뭐 그냥 이 가격에 이거죠. 근데 얘도 그린가스를 세게 쓰면 이 스토퍼가 부러집니다. 마릴 것처럼 동일하게. 그래서 그린가스 풀로 쓰시면 스토퍼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날씨가 푹할 때는 가능하면 마루이 가스에다가, 마루이 난프레온 가스에다가 그린가스 섞어서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렇게 쓰시든 말든 그건 자유예요, 사실. 본인 자유죠. 근데 저는 이제 추천은 그렇게 여름에 푹하면 굳이 압력을 높게 쓰지 마시라는 거죠. 안 그래도 충분할 테니까. 윗거는 상대적으로 슬라이드가 가볍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돼요. 여름철에는. 겨울철엔 안 돼요. 그러니까 풀로 써야지 겨우 작동될 겁니다. 아마 그나마도 뒷발은 끌릴 거예요. 이렇게 가스가 피식 하고 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리뷰한 이 위에 뮤 제품은 어느 분들이 쓰시기에 제일 적합하냐면, 일단 뭐 콜렉터 하는 데 있어서 수집용을, 그러니까 뒤에 장식장용의 수집용으로 늘리기 위하신 분, 뭐 쓸 거 아니니까 괜찮죠. 그리고 쓰는데 이제 막 쓸 분들, 에이 모르겠다, 부서지면 고치고 아니면 말고, 부속 있어야 고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저렴한 가격에 뭐 풀메탈 원하시는 분들, 물론 당연히 그 마루이 제품에다가 고급형 그 메탈 세트 장착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특성은 다르죠. 근데 그런 거 충분히 인지하시고 인정하고, 아이 나 그냥 메탈로 이거 쓸래,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의 장고장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장 부분, 도장이 쉽게 벗겨지거나 원래 나올 때부터 좀 까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스크래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워낙 대만 거의 그 도장면이 약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탈 세트에 하는 아노다이징 같은 전기식 착색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분체 도장식이기 때문에 도장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장고장률이 높다는 것도 좀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또 그냥 쓰신 분들은 1년 이상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며칠 만에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구매하실 때 꼭 필히 인지하셔야 돼요. 풀메탈이라는데 저 스와트맨 대표님이 괜찮다 그랬는데 사보니까 아니네. 근데 중간에 잘 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풀메탈인데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비싸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와트모션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